안녕하세요. 꿈꿀 박기현입니다. 홈페이지 쉽게 만들기 강의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약간 지체가 됐는데 그것은 이번 시간이 그 블루호스트닷컴에 그 회원가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설정들을 몇 가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제가 그 화면으로 작업을 하면서 보여드리기가 약간의 개인정보들이 있어서 각 씬마다 캡처를 해서 키노트를 만드느라고 약간의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bluehost.com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첫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그 초록색의 Get Started Now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지난번에 봤던 그 베이직 플러스 프라임 이 세 개의 플랜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베이직을 기준으로 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을 셀렉트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블루호스트닷컴은 그 1년 동안에 그 프리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뉴 도메인이라고 하는 곳에 원하는 도메인을 하나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확장자도 하나를 선택을 하십니다. 저는 편의상 홈페이지 렉처라고 하는 이 도메인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지금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예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메인들은 다 검색을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상 그 홈페이지 렉처 그 동그라미들 이렇게 그냥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뭐 홈페이지 렉처.com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도메인 등록이 안 돼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누가 어떤 분이 그 도메인을 등록을 하고 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뒤에 확장자는 03개로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어카운트 인포메이션들을 다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자, 여기 패키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베이직 플랜을 36개월을 했을 때 가장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베이직 36개월 한 달에 3불 45전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4불 50전을 그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추가로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도메인 프리베이시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 미리네닷컴에서 도메인을 검색을 했을 때 그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누가 사용하는지 들어가서 그 정보를 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정보들이 자기의 이름과 뭐 전화번호, 주소 같은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 나오지 않게 하도록 보호를 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트 백업 이거는 이제 뭐 사이트를 백업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서치 엔진 점프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제 홈페이지를 그 서치 엔진에다가 이렇게 그 공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광고를 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사이트락 그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그 사이트가 다른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큐리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옵션을 여기 이제 서치 엔진 점프 스타트를 제외하고도 그 옵션을 선택을 해 놓으면 가격이 갑자기 2배 이상으로 이렇게 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웹 호스팅을 구입하는 것은 뭐 일시불로 끝나지만 요거는 뭐 매월 또는 매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개인 홈페이지를 하실 때에는 굳이 이런 이 네 가지 서비스는 안 하고 하셔도 뭐 무방하다. 그런데 뭐 이제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고급진 데에서는 좀 필요한 그런 서비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가능한 대로 초기 비용을 낮추는 것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은 뭐 지금은 설정을 안 해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다 그 체크를 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저렴하게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로 내리시면 페이먼트 인포메이션에 카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서밋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 홈페이지 등록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첫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누르고 나시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뜨죠. 맨 처음에 로그인을 하실 때는 여기 자기가 등록했던 도메인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서밋을 누르시면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화면인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른쪽 위쪽에 보면 그 홈페이지 렉처 땡땡땡 해가지고 자기의 도메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집은 그냥 건물만 있다고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뭐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만 집이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블루호스트닷컴에서 저희가 이제 호스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몇 가지 설정들을 세팅을 해 놓아야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페이지에서는 뭐 대충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만 해 놨는데요. 여기에서 그 상단 메뉴에 이 C 패널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조금 더 다양한 그 설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크게 그 그룹으로 이렇게 지어져서 나와 있는데, 웹사이트는 말 그대로 웹사이트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리고 이메일, 뭐 이메일을 내가 만들거나 거기에 대한 설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도메인에 관련된 부분, 아까 등록했던 그 도메인의 설정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이라고 하는 거, 자, 요 파일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중요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정에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왼쪽 상단에 지금 이 홈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홈 ph5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것은 모든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자기 도메인이 8글자 이상이 될 경우는 뭐 8글자까지 개인 아이디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거기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이미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7자짜리까지 하고 숫자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조금 이따 설정을 하는데 저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 탭 요거 설정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스태틱스는 뭐 여기에 있는 그 현재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업그레이드, 내 사이트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프로페셔널 서비스, 뭐 프로모셔널, 그리고 시큐리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툴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것도 조금 이따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어드밴스드, 파트너, 프리퍼런스, 뭐 여기 있는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 설정을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스라고 하는 탭,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그 중에서 FTP 매니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TP 어카운트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참고로 FTP는 파일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그래서 파일을 전송하는 규약입니다. HTTP는 저희가 하이퍼텍스트, 그러니까 HTML 파일들을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그것을 전송할 수 있는 규약이고요. FTP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일들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거기에 어떤 내용물들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FTP는 상당히 중요한 설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add 그 FTP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밑에를 한번 보시면 스페셜 FTP 어카운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스페셜 FTP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맨 처음에 초기에 등록을 했을 때 등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 관리자의 그런 계정이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내 도메인에 그 앞에 8글자, 그런데 그것을
그 중복돼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예전에 뭐 아이디는 유니크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것처럼 숫자로 이렇게 마지막에 해서 표시가 될 수 있는데 요것은 뭐 각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억을 하실 것은 본인들의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스페셜 FTP 어카운트에 그 사람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그 마지막에 보면 configure FTP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내가 이제 그 파일을 올리고 내릴 때는 이 블로그스닷컴에 있는 파일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개인별로 각자의 자기가 사용하는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정을 할 때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FTP 유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FTP 서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기억을 해서 이제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보면은 파일질라 또는 코어 FTP, 뭐 사이버덕이라고 하는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의 설정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일질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파일질라의 밑에 있는 FTP configuration 파일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파일 하나를 다운을 받는데 그것을 그 파일질라 프로그램에서 오픈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설정들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고요. 또 그 CMS라고 하는 그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좀 패키지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그 모든 문서와 그 자료들을 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DB를 설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MySQL은 그 DB의 일종이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는 그런 모습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reate a new database 해가지고 그 new databas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네모 박스에는 빈 칸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DB라고 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Create Database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 그 밑에 이제 Modify Databases라고 해서 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홈page 5 DB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이 전체가 다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체크, 뭐 리페어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내가 생성한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쓴 그림이기 때문에 용량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그 용량이 00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면요, 그 하단에 그 유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유저 네임을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DB 유저라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밑에 있는 패스워드를 쓰시고요. 참고로 그 옆에 그 패스워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패스워드만 2번 입력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터 유저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유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그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 요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 add user to a database,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유저를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add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 유저에게 어떤 권한을 줄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모든 거를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Privileges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Make Changes를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것은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떤 경우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화면이 갑자기 완전히 하얀색으로 블랭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이 PHP 그 버전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PHP config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자, 여기에 만약에 체크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 맨 위쪽에 있는 PHP 5.4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버전이 더 높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베타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용을 하는 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PHP 5.4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그 Additional Extension Available for Installation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PHP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 익스텐션들을 선택을 하는 건데, 그냥 뭐 전체 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Save Changes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PHP 설정도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설정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설정 3가지 했는데, 첫 번째는 그 FTP 어카운트, 그리고 두 번째는 DB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세 번째는 PHP, 요 3가지를 설정만 하시면 홈페이지를 작업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고요. 자, 참고로 여기 이제 파일스에서 그 파일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일 매니저에서는 직접 내가 파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실질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좀 기억을 하실 것은 그 홈페이지의 패스, 그 경로라고 하는 거죠. 경로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여러 가지 그 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루트, 즉 내 홈페이지의 전체 루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그 상위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일을 올리고 내릴 때 그 HTTP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는 여기에 이제 Public HTML이라고 하는 폴더, 요 안에 그 모든 파일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은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또 볼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블로스트의 그 설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설정들 하나하나를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것들을 옆에다 메모지를 가져다 놓고 직접 하나하나의 그런 그 FTP 계정의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의 그 아이디, 데이터베이스 네임이죠. 그리고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 이 3가지 요것들은 꼭 따로 기록을 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나갈 때 이런 설정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그 정보이기 때문에. 자, 참고로 FTP에 그 스페셜 그 어카운트가 있었잖아요. 그 스페셜 어카운트의 그 패스워드는 그 내가 처음에 회원가입을 했을 때 블로그스트.com의 패스워드와 동일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3강 블로그스트.com의 기본적인 설정들,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블로그스트.com의 그 익스프레스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설치를 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설정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요. 익스프레스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개념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